자, 해봅시다. 녹화는 이미 시작하고 있었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부 중력파를 이렇게 했는데, 그 내부 중력파에서 소스가 우리가 지금 산 아니면 구름이라고 했었는데, 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여기서 중요한 산에 대해서 산이 있다고 쳤을 때 중요한 게 뭐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내부 중력파는 결국 공기가 이렇게 조금 올라갔을 때, 혹은 조금 내려갔을 때, 주변하고 온도가 달라서, 밀도가 달라서 생기는 부력이 원인이라고 한 거였었죠. 그죠? 그게 지금 위로도 전파되고, 옆으로도 전파되고, 공간적으로 막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인 경우에는 생각해 봅시다. 산인 경우에는 공기가 일단 들어 올려지죠. 그죠?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겠죠. 산이 이렇게 있고, 바람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불어오면은 강제로 일단 공기가 들어 올려지잖아요. 그죠? 강제로 공기가 들어 올려지고,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쟤는 항상 우리가 요 U가 컨스턴트라고 치면 항상 바람이 불죠. 그럼 항상 들어 올려지는 소스가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냐면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시간에 대해서 즉 우리가 영어로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정상 상태. 이게 한국어로 정상 상태라고 하면은 약간 말이 좀 그래요. 이게 노멀 같은데, 정상, 노멀한, 업노멀한 뭐 그거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한국어로 우리가 정상이라고 할 때 얘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스테디 스테이트를 뜻해요.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가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산은 항상 있는 거고, 우리가 바람도 계속 분다고 치는 거니까,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즉 웨이브가 어떤 딱 모양대로 있는 거예요. 웨이브가 어떤 딱 모양대로 굳어져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는 정상파랑도 조금 다른 건데, 그 웨이브가 딱 모양에 따라서 굳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공간에 따라 전파되기보다는 공간에 딱 굳어져 있는 거고, 계속 에너지도 어떤 한 방향으로 계속 전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수식에다가 복습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를 다 날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을 거니까, 시간에 대해서 상수니까 어떤 웨이브든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운드 T분의 라운드가 없어요. 이걸 하면, 그거 바꿔 얘기하면 이걸 하면 다 0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식이 어떻게 됐더라? 라고 떠올려 보면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더하기 U 바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제곱,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더하기 라운드 G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뭐 쫄지 마세요. 그냥 수식이에요.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W 프라임은 제로. 이랬었잖아요. 이게 내부 중력파였었죠. 근데 우리가 산에 의해서 할 때, 그게 산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 크게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산에 우리가 굳이 일부러 산을 따로 배우는 이유예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날아갔는데 뒤에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그래요. 이게 날아갔어요. 오판에서 날아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거를 살려서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따 보면 알아요. 여기서 요 파트를 샥 날려줍니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를 전개하면은, 생각해보면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가 여기 2번 나오겠죠? 여기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X에서 2번 미분한 게 있을 거고, 여기도 2번 미분한 게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그거 날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U바 제곱,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더하기, 라운드 G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더하기 N 제곱, W 프라임은 제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 U 바 제곱은 그래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생각해보면 0이면은 재미없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산을 만들어 놓고 그게 강제로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강제로 올려줄 거라고 그랬는데 바람이 없어. 그럼 당연히 그런 해가 없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U바는 당연히 0이 아닌 경우입니다. U바가 0인 경우를 다루면은 이상한 경우가 됩니다. U바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분상관계식을 다시 한번 구했었죠. W 프라임이 W 햇의 exponential i의
kx 플러스 mg 이렇게 나왔었죠. 오메가 t 어디 갔나요? 없어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에 대한 미분항이 없다고 쳤으니까 시간에 대한 의존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답에서.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t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걸 여기다 넣어본 거죠. 그러면은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으니까 ik 제곱 나올 거고 g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으니까 im의 제곱 나올 거고 더하기 u바 제곱분의 n 제곱이 0이가 될 겁니다. 그죠?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m 제곱은 이거 마이너스 m 제곱과 여기 넘어가고 u바 제곱 더하기 u바 제곱분의 n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물어봅시다. 이거 분산관계식인가요? 지난 시간에 강의에 있었는데 끝부분에 있었죠? 분산관계식인가요? 아니죠. 왜? 분산관계식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분산관계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페이즈 스피드, 위상 속도가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는 위상 속도가 없죠.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위상 속도라는 개념 자체도 여기 이 웨이브에는 없습니다. 오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웨이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전파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뭔가 비슷한 거죠. 분산관계식이 아니긴 한데 뭔가 이 웨이브가 만족해야 되는 방정식인 건 맞는 거죠. 그죠? 이 웨이브가 만약에 있다면 이 웨이브는 반드시 이거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그래서 잘 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얘를 잘 째려보기 위해서 지금 이걸 첫 번째 요 산학에 대한 거를 배우는 겁니다. 산학에 대한 걸 중요하게 배우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건데 지난 시간에 요 정도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요 정도까지 했었을 법한데 강의 끝쯤에 기억이 나는데 자 이래 놓고 나서 얘를 한번 잘 살펴보면 이게 그래서 결국 뭘 알려주는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u바의 제곱은 알고 있죠. 알긴 뭘 알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어진 거예요. 문제에. 그죠? 바람이 어떻게 불어 라고 알려준 거죠. n제곱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n제곱 구하는 방법 알죠? 세타 낫분의 g 해서 d 지분의 d ln 세타 아까 세타분에 썼으니까 d 지분의 d 세타 적으면 됩니다. 혹은 g 곱하기 d 지분의 d ln 세타로 주어지는 대기 안정도 브런트 바이살라 프리퀀시라고 하는 그거 문제에서 주어진 겁니다. K는 문제에 주어진 바 없죠. 그죠? 문제에 주어진 바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첫 번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다면 그러면은 어떤 웨이브가 있을 텐데 걔는 이 파수를 이렇게 더하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군 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물리적으로 얘가 지금 산학에 의해서 형성되는 웨이브인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K가 대충 어느 정도쯤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쯤 될까요? 대충 산의 길이죠. 대충 산의 길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K가 파장이라고 다시 한번 K 파수가 뭐였더라라고 생각하면은 단위 길이당 요 웨이브가 몇 번 반복되냐라고 했었죠. 1m당. 그래서 그게 파장의 역수라고 했었습니다. 파장은 한 번 반복되는데 필요한 길이인 거고 요 K는 단위 길이당 그 웨이브가 몇 번 반복되느냐 그 위상이 얼마나 바뀌냐에 대한 문제였으니까 K하고 람다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제가 지금 방송에 녹화가 되는 거라서 용어를 좀 더 정확히 얘기해주면 2파이 무시해주고 2파이 무시해주고 단위 길이당 요 위상이 얼마나 바뀌느냐 혹은 파가 몇 번 반복되느냐 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 둘은 서로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K는 사실 그래서 요 산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임의의 웨이브라도 마구잡이로 생성되는 게 아닌 겁니다. 산학에 의해서 유도되는 웨이브는 그냥 임의의 파장이 다 생기는 게 아니라 물론 임의의 파장이 다 생기겠죠. 생긴데 거기서 도미넌트한 주요 웨이브가 뭐냐면 요 산의 길이 정도쯤 되는 그것에 대응하는 K가 주요한 웨이브가 됩니다. 그러면 K도 알게 되는 거니까 M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바꿔내면 뭐예요? 산이 딱 결정이 되고 이 산이 있고 즉 산이 있으면 K가 있는 거예요. 산에 바람이 얼마가 불어. 그럼 U가 있어.
그 다음에 연직으로 세타의 분포가 어떻게 돼? 그러면은 n제곱도 알아. 그러면은 그때 뭔가 웨이브가 생기는데, 다시 한번 강제로 올려지니까 그게 주변 공기하고 부력 차이가 생기면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고, 그게 위로도 옆으로도 전파가 되는데, 예, 그때 연직으로 전파되는 것의 파수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상파인 경우에. 예, 물리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거죠. 예, 연직 방향은 파수가 이래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부 중력파는, 그리고 어떤 웨이브든지 그러지 않았었죠. 그죠? 생각해보면 음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거가 파수가 실제로 얼마여야 한다, 진동수가 얼마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죠. 예, 기억을 떠올려보면 그렇습니다. 음파 생각해보면은 개의 위상 속도가 루트 감마 RT라는 얘기만 했었지, 예, 개의 파수가 얼마인지 진동수가 얼마인지 얘기 안 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임의의 웨이브가 가능했거든. 예, 셜로우 워터 웨이브, 그래피티 웨이브 마찬가지입니다. 임의의 웨이브가 가능했어요. 아까 내부 중력파 또 사실은 임의의 웨이브가 다 가능합니다. 예, 근데 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K가 그 값만 가져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 당연히 이상한 모양이 생길 수 있으면은 그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K가 다 동원이 돼야, 합해야, 이게 풀 시리즈로 합해야 그게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K가 다 생기는 건 맞는데, 예, 그런데 산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리락 있으면은, 예, 요 산의 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K가 도미넌트한 웨이브가 되는 겁니다. 걔가 제일 주요한 웨이브가 되고, 그럼 그 주요한 웨이브에 대해서 M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랬을 때 째려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M 제곱이니까 양수가 되면 해피합니다. 양수가 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양수가 된다는 소리가 뭘까요? U제곱 바분의 N제곱이 K제곱보다 크다는 소리니까, K가 좀 작으면, 즉 파장이 길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파장이 좀 길면은, 아까 이게 역수관계에 있다고 했었죠. 그죠? 예, 파수가 좀 작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산이 넓어. 예, 그래서 K가 좀 작아.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혹은 U가 되게 작아. 예, 바람이 되게 살살살살 불어. 예, 그러면 이 앞에 이게 클 것이고, 예, 그러면 이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뭐 연직 방향으로 전파가 되겠지. 예, 연직 방향으로도 문제 없이 쭉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파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예, U바 제곱분의 N제곱이 K제곱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K가 되게 큰 경우예요. 그러니까 산이 작은 경우예요. 예, 산이 작아. 예, 그러면은, 예, 산이 작으면 K가 되게 커지겠죠. 예, 그러면은 이게 음수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 예, 바람이 엄청 세게 U바가 엄청 커. 예, 그러면은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되게 작아질 수 있습니다. 혹은 N제곱이 되게 작아. 즉 대기적으로 연직적으로 좀 불안정해. 그 N이 0에 가까우면 뉴트럴 대기, 이건 우리가 대충 알고 있죠? 대기 역학 시간에 배웠죠, 그죠? N제곱이 0에 가까워. 그러면 뉴트럴 대기에 가깝죠? 대기가 조금, 예, 중립 혹은 불안정 뭐 이렇게 가려고 그래. 예, 그러면 이게 작아. 예, 그러면 M제곱이 음수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M제곱이 음수가 되면은, M은 더 이상 실수일 수가 없죠. 그죠? M이 복소수여야 하겠죠. 그죠? 엄밀히 말하면, 예, M제곱이 음수니까 아마 M이 뭐랑 같아야 될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I, 예, 순호수여야 될 거고, 일반적으로, 예, 이건 일반적으로, 제곱 자체도 우리가 양수냐 음수냐면 이렇게 될 거고, 일반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MR 더하기 MII. 그러니까 복소수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얘는 이제 일반적인 형태일 거고, 요 경우로 생각하면은 M이 이렇게 순호수인 상태가 될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 얘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는 지금 exponential ikx 곱하기 exponential img의 꼴이죠. 그죠? 지수 안에 있는 거는 곱하기는 더하기는 곱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의 꼴인 거죠. 얘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예, 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자, 얘를 여기다가 그런데 집어넣으면 m이 플러스 마이너스 mi라는 걸 집어넣으면 요 파트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플러스 mig 이렇게 꼴이 됩니다. 그죠? 예, i 만나서 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녹음은 잘 되고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여기? 예, 막 노트 필기 막 열심히 저기 하지 마시고 예, 봐가면서 봐가면서 하세요. 요게 허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ii가 없어져서 ii가 없어져서 이렇게 나오겠죠. 뭐 부호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되겠죠. 문제는 이게 실수가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웨이브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게 사실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첫 시간 웨이브 배울 때 뭐였었냐면 이게 코사인 mg 더하기 사인 mg 이거 뭐 c1, c2 이렇게 되는 걸 요게 하나로 우리가 묶어서 쓰는 개념이었었잖아요. 그죠? 웨이브가 코사인 혹은 사인의 합이었었는데 이거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익스포넨셜로 우리가 쓰는 겁니다. 대신 여기 i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mg가 돼버리고 나면 얘는 고도에 따라서 지수적으로 증가하든가 감소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고도가 무한히 올라갔을 때 무한히 증가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세상에 그런 웨이브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유식한 말로 바운디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운디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인 해는 가능하지 않겠죠. 그죠? 익스포넨셜 플러스 mg는 그러니까 여기서 mi가 편이상 양수라고 칩시다. mi가 편이상 양수라고 치면은 익스포넨셜 플러스 mig는 가능하지 않은 솔루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mig만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양수라고 쳤을 때. 요 솔루션밖에 가능하지 않은 상층으로 g가 무한히 커지면은 이게 무한히 커져서는 안 되니까. 그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래서 놓고 얘는 뭐예요? 얘는 뭔고 하니 g 방향으로 갈 때 g 방향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파동의 요 앞에 진폭이 x 방향으로야 지금 잘 전파가 되지만 g 방향으로는 올라가서 그러면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곱해져 있으니까 g 방향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폭이 감소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점점 올라가면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저 웨이브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즉 에너지가 상층으로 전파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에너지가 상층으로 전파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파가 연집 방향으로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점점 진폭이 작아져서 어느 순간 딱 멈추게 되는 겁니다. 요게 요런 조건을 만족할 때. 그러니까 어떤 웨이브는 그러니까 산, 바람, 뭐 연지간 정도 규모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지금 보냐면은 다시 한번 요 산이 있고 바람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강제적으로 공기가 들어올려지기 때문에 항상 웨이브가 형성이 될 거예요. 항상 웨이브가 형성이 되는데 언제는 그 웨이브가 상층으로 잘 전파가 되는데 언제는 연직으로 전파되지 않고 어느 고도 이상이 올라가면은 아무 티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네들의 조합에 의해서 얘 부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산이 되게 작다든지 바람이 되게 세다든지 대기가 연직적으로 불안정하다든지 그러면은 연직으로 전파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책의 앞에 보면은 그 성층화된 대기에서라는 조건이 붙어요. 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강의 초반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층화된 대기. 성층화된 대기가 뭐냐면 층을 이룬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한문으로 보면 이룰 성자 아마 쓸 거예요. 아마 층을 이룬 이라는 소리예요. 성층화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유체가 이렇게 층층이 무언가 되어 층층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밑에가 무겁고 위에는 가볍고 이런 식으로 성층화되어 있을 때 온도도 밑에가 차갑고 위에가 따뜻하고 이런 식으로 층층이 이런 쌓여 있는 이런 대기에 대해서 성립해야 됩니다. n제곱이 0이라는 소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얘는 뉴트럴 대기니까 다 섞여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마 성층화되어 있지 않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산화계열 웨이브가 상층으로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요게 지금 우리가 했던 게 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배울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요 고도에 대해서 G 앞에 곱해져 있는 M이 M의 요게 복소수인 허수인 경우에 이렇게 고도에 따라서 고도에 따라서 증가하네 감소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게 다음 시간부터는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은 T 앞에 붙어 있는 오메가의 부호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예요. 오메가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시간 아니면 다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오메가 역시 이게 복소수가 되는 수가 있어요. 순호 혹은 순호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시간에 대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단 시간에 대해서 쭉쭉쭉쭉쭉쭉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허락해 줄 수 있어요. 나중에 그게 이제 커지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커지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섭동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요 이퀘이션 자체가 성립을 안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다른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솔루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언스테이블한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웨이브가 언스테이블한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instability라고 부릅니다. 불안정도? 뭐 우리나라 번역하면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이게 우리가 대기 파동에서 꽃이에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겁니다. 우리가 첫 시간 대기역학, 대기역학 2 첫 시간에 대기 유체역학, 첫 시간에 제가 아마 이야기를 했을 텐데 우리가 요 웨이브를 배울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어떤 섭동을 딱 줬는데 이 섭동이 그냥 얌전히 진행이 된다든지 혹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든다든지 이러면 그냥 그렇지 그게 뭐가 있겠어? 그냥 톡 쳤는데 그냥 그게 쭉 가고 혹은 줄어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근데 이게 톡 쳤는데 점점 커져. 이러면 되게 뭔가 익사이팅한 재미있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분석하려는 게 대기 유체역학에서 꽃이거든요. 인스타빌리티 문제를 푸는 게. 그래서 인스타빌리티 문제를 3개를 풀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날씨하고 연관이 있는 바로클리닉 인스타빌리티랑 그 다음에 어떤 작은 규모에서 대류 현상하고 관련된 레일리 베나르 컨벡션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해양 사이의 접합 부분에서 주로 자주 일어나는 켈빈 헬르몰츠 인스타빌리티라는 게 있어요. 요 3개를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될까 안 될까 모르겠어요. 10월 5일이고 바로클리닉 인스타빌리티에 지금 2주를 쓸 거고 중간고사 보고 나서는 원래 CFD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유체역학의 꽃입니다. 인스타빌리티를 분석하는 게. 그 인스타빌리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시간 앞에 붙어 있는 그 오메가가 복소수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선 지금 산에 대해서 지방향 앞에 붙어 있는 지방향 앞에 있는 연직 방향으로의 파수가 지금 허수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맛배기로 다룬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T 앞에 붙어 있는 오메가가 복소수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할 게 뭐냐면은 경계 조건이라는 걸 다룰 거예요. 경계 조건이라는 걸 다룰 건데 그게 뭐냐면은 자, 해가 어쩌고저쩌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mg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한 게 뭐냐면은 분산 관계식만 다뤘죠. 이 웨이브가 이렇게 있다 치고 K하고 M 혹은 뒤에 나오는 오메가가 어떤 식을 만족해야 되는가, 어떤 관계식을 만족해야 지금 요 상황에서 그게 웨이브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그럼 실제로 웨이브는 어떻게 생겼는가를 다뤄보면은 사실 안 했어요. 웨이브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 안 했어. 왜 안 했냐면은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미분 방정식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반 해를 구한 거야. 미분 방정식의 해는 다 그런 모양으로 생겼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그 중에서 하나 특수해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정하려면은 경계 조건이라는 게 필요해요. 초기 조건 혹은 경계 조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에 어떤 모양이었어. 그럼 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갈 거야 라는 걸 알든지 혹은 걔가 어느 바운더리에서는 이런 모양이어야 돼. 그러면은 걔가 공간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든지. 그런 걸 알아야 실제로 웨이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네, 관심이 없어서 그냥 웨이브가 진동을 할 때 그 진동의 특성이 어떻게 되지?만 본 거예요. 네, 그게 공간적으로는 얼마나 빨리,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빨리, 그래서 위상 속도는 어떻게, 군속도는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것만 본 거였고, 여기서는 우리가 경계 조건을 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이 산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네, 바닥이 산으로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경계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자, 경계 조건을 실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경계 조건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은 가정을 해야 되는데 산의 모양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칩시다. 산의 모양이 HM이라고 치고 HM이라고 썼나? HX라고 썼구나. 산이 어떻게 있냐면 HM, 산의 높이 곱하기 코사인 KX 라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산이 치는 거. 그러면은 산이 되게 웃기게 있는 거죠. 산이 코사인 모양으로 해서 반복되어 있는 거잖아. 세상에 이런 산은 없죠. 생각해보면은. 산이 그냥 아이솔레이트하게 하나 딱 있든가, 뭐 산맥이라고 하더라도 설마 이렇게 코사인 모양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근데 가장 쉬운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바운더리 컨디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H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W에 대한 바닥 경계 조건을 생각할 수 있어요. 바닥 경계 조건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맨 처음에 뭐 시간은 우리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x가 이렇게 됐고, W에 대한 x는 어떻게 했냐면은 정의상 이거예요. 정의상 이거가 돼요. 그래서 u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h가 되고, 그래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u바 k hm sin kx 이렇게 x, 0 요거는 g 값에 대해서. 자, 이게 왜 W에 대한 경계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내가 지금 이렇게 식을 적어놨어. 이건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질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게 왜 W지? 라고. 이게 왜 W인 거야 도대체? 이게 왜 W죠? 이건 뭐고 이건 뭐야? 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이렇게 앞에서 쓰는 대로 이렇게 막 수업 분위기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렇게 제 말을 너무 믿지 마시고 이렇게 막 받아쓰고 막 그렇대 그러고 막 넘어가지, 그러지 막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게 뭐야 이게? 왜 경계 조건을 이렇게 쓰고 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죠? 이거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일 때도 사실 똑같이 썼던 경계 조건이에요.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일 때도. 이게 얘가 에어파3 연직 운동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얘가 결국에는 얘가 연직 방향으로 얼마나 올라갔냐, 단위 시간 동안. 걔가 W죠, 그죠? 그죠? 얘의 상승 속도라는 게 뭐겠어요? 상승 속도가, 결국 생각해보면은 단위 시간 동안 연직 방향으로 얼마나 올라갔느냐죠? 그죠? 상승 속도라는 게 결국 그런 거잖아요. 대기의 상승 속도라는 거는 결국 연직 방향으로 얼마나 공기가 위로 들어 올려졌느냐입니다. 그러면은 서페이스에서는 생각해보면은 이 산 모양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생각해보면 서페이스에서는 생각해보면은 이 산 모양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걔의 연직 방향의 움직임의 변화는 결국 요곳의 요 모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걔의 높이가 이 에어파슬의 연직 고도의 높이는 여기서 점점점점점 올라가는 게 결국 걔 에어파슬의 높이가 지금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 높이가 결국 요 산의 높이랑 똑같죠, 그죠? 바닥에 붙어 있는 공기라고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그 h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얘를 그래서 풀어서 보면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 더하기 u 라운드 x분의 라운드 h 더하기 뭐 v 점점 더하기 w 점점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갈 텐데 산의 모양이 시간에 따라서 변할 리가 없죠? 예, 없어지고. 예, 산이 우리가 x방향으로의 변이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 산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저기 뭐야 쭉 일자로 있는 거예요. 마치 산맥처럼. 예, 산맥처럼 코사인 반복되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산을 그려놓은 거지만 예, 쉽게 하려고 그런 거니까 예, 이 텀, 이 텀 날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요 텀 하나만 살아남는 거예요.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요 W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은 요 U 방향의 흐름에 의해서 얘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 고도가 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텀 하나만 예, 여기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의 연직 속도는 예,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셜로우 워터 컨벡션, 셜로우 워터 그래비티 웨이브에서도 비슷한 경계 조건을 쓴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단순한 계산이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되니까. 요 식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대충 이해가 되죠. 예, 아 w가 그렇게 되겠군. 예, u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 요 u 때문에 예, 이렇게 연적 방향으로 흐름이 올라가는 거니까 예, 이렇게 되겠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여기가 뭐 이렇게 u가 될 거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계 조건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경계 조건을 우리가 g가 0일 때의 경계 조건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w 햇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g가 0일 때, 예, g가 0일 때 w 프라임이 이렇게 나와야 돼, 예, 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 조건이 있으니까 w 햇을 우리가 정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웨이브를 우리가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w 햇은 w 프라임은 x, g는 둘로 나눠서 쓰면 아까 쓴 거를 그래서 반영하면은 u 바 k hm sin kx 플러스 mg 이거나 마이너스 u 바 k hm sin kx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mg 이거나 m을 우리가 조금 헷갈리면 뮤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뮤는 뮤 i가 m이었던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파가 안정한 경우 k제곱이 u바 제곱분의 n제곱보다 작은 경우 얘는 k제곱이 u바 제곱분의 n제곱보다 큰 경우 아까 바운더리 컨디션이 요만큼까지였었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 바운더리 g가 0일 때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고 요게 일반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x와 g가 주어지면은 예, 요 w 프라임 값이 얼마인지를 다 쓸 수 있죠, 정확하게.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g가 얼마고 x가 얼마면은 예, w 프라임이 얼마야? 라고 결정할 수 있잖아요. 물론 k하고 m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아까 했지만 k하고 m은 우리가 대충 주어진다고 했었죠, 그죠? 예. k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어졌고 m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고. 그죠? m제곱은 뭐 u 바 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k제곱 해서 주어지는 값이었었고 그러니까 예, 핵심은 우리가 w 프라임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웨이브 모양이 어떻게 될 거라는지 값을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요 그래서 우리가 산악파를 우리가 가져온 이유가 예,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는 예, 요 웨이브 폼으로 해를 써놓고 나서 근데 요 앞에 있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k하고 m 혹은 오메가가 복소수 혹은 허수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미리 한번 좀 봐보자. 예,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악파에서는 두 번째는 우리가 산악이란 요 경계 조건에 의해서 실제로 웨이브의 특수 솔루션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예, 책에 사라져 버리는 예, 오판에서 왜 뺀지 모르겠어. 예, 개인적으로 오판 별로 안 좋아해요. 예, 홀튼 책은 4판까지가 좋았던 것 같아. 예, 5판 별로야. 예, 왜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챕터 7 바로 클로닉 인스타빌리티.
자,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책에는 경합불안정이라고 나와요.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경합불안정이에요. 제가 요 단원을 설명할 때 그 영어로 된 용어가 조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강의 노트를 준비할 때 영문판을 봐가지고 예, 한국어로 용어가 뭐지? 라고 이렇게 제가 좀 헷갈려 해서 이렇게 그냥 영어 용어를 아마 그대로 적은 경우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 예, 뭐 한국어 책을 같이 보시면서 혹은 뭔 말이야? 그러면서 물어보시면 되겠는데, 자, 아까 잠깐 강의 앞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인스터빌리티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해 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얘가 진폭이 점점 커질 수 있는 상황. 웨이브인데 처음엔 시작이 됐었는데 왜 그 아주 유명한 그거 있잖아요. 날씨 쪽에서 뭐 어디서 날갯짓을 하면 어디서 폭풍이 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죠. 예, 그게 대표적으로 그런 현상인데, 예, 어디서 처음에 아주 작은 진폭으로 시작했는데 그 진폭이 점점 시간에 대해서 커질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instability라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unstable하다고 불러요. 예, 안정하지 않다, unstable하다고 불러요. 그냥 요건 노트 필기할 필요 없는데 요런 그냥 어떤 서페이스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제일 낮은 점이에요. 여기다 공을 놓고 팅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겠죠? 요건 우리가 스테이블한 거예요. 예, 그런데 표면이 이렇게 생겼네. 여기다가 공을 놓고 손을 딱 놨어요. 그러면 어디론가 굴러가겠죠. 그리고 다시는 never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죠. 예, 이런 경우는 unstable한 거예요. 예, 이런 경우는 unstable하고 이건 stable한 겁니다. 그럼 사실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흔히들 말안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3차원에서 이쪽 표면으로는 이렇게 생기고 이쪽 축으로는 이렇게 생겨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다 가운데다 공을 놨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스테이블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언스테이블하겠죠. 네, 그 말안장 모양을 생각하면 돼요. 말안장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말 이렇게 쓰면은 이 모양은 등 따라서 이렇게 생겼는데 사람 닿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겼죠. 네, 그죠. 공 가운데다 놓으면은 그래서 여기서 방향은 이렇게 되겠지만 이 방향으로 한번 가버리면은 다시는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뭐 새들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스테이블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언스테이블하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웨이브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웨이브에서도 처음에 어떤 진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폭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죠. 그죠? 그냥 계속 그 진폭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감쇄할 만한 텀도 없었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마찰력을 고려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복원력만 고려했을 뿐이지 마찰력을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번 흔들리면 영원히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떤 다루는 특이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걔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언제 도대체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되고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겠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항상 이런 그림을 그릴 거예요. 항상 이런 2차원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파라미터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뭐 파라미터 1, 여기 파라미터 2. 우리가 지금 바로클리닉 인스터빌리티를 배울 건데 바로클리닉 인스터빌리티에서는 중요한 파라미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베타 이펙트 나오는 베타하고 하나는 그 연직 온도차, 온도풍이라고 하죠. 연직 온도차를 우리가 온도풍이라고 하죠. 요 두 개의 파라미터가 각각 여기 있을 건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충 선이 그어져요. 그래서 요 경우는 스테이블, 요 경우는 언스테이블. 어떤 경우에서는 이렇게 되고 이 파라미터가 조합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경계선을 찾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나 똑같아요. 이게 뭐 지금 배우는 뭐 바로클리닉 인스터빌리티가 됐든 우리가 다음번에 지금 배우려고 하는 레일리 베나르 컨벡션이 됐든 전부 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 그림이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는 뒤집으면 이렇게 돼 당연히 돌아가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내는 게 인스터빌리티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뉴트럴 커브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중립선이죠.
예, 이 중립선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으면 unstable, 이쪽은 unstable. 예, 이 경계선이 과연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인가를 찾는 게 예, 이 instability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건, 왜 이 이야기를 왜 앞서서부터 먼저 했냐면, 이 이야기가 맨 뒤에 나올 건데, 이 그림이 맨 뒤에 결론을 나올 건데, 이걸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했냐면, 투레이어 모델을 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이게 숲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식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예,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 까먹어요. 예, 내가 뭘 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이번 파동 시간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했던 이야기가 있을 건데 그거를 다시 한번 또 반복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스터비티 문제를 푸는 거는 결국 그런 중립 조건, 언제는 스테이블하고 언제 파라미터 조합에 따라서 언제 스테이블해지고 언제 언스테이블해지는가. 즉 다시 한 말 말하면은 시간 앞에 곱해져 있는, 그러니까 해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시간에 대해서 I 오메가 t 꼴로 나타낼 건데 이 오메가가 실수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오메가가 일반적으로 복소수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복소수니까 오메가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쓸 거고, 예,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익스포넨셜 i의 오메가 r 플러스 i 오메가 i t가 될 거고 얘는 나눠서 쓰면은 익스포넨셜 i 오메가 rt가 되고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오메가 it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시간에 대해서 진동하는 어떤 웨이브가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진동을 하긴 하는데 예, 시간에 대해서 얘는 오메가 i에 따라서 오메가 i가 양수면은 감소할 것이고 그죠?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니까 감소할 것이고 오메가 i가 음수면은 시간에 대해서 점점 커지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렇게 요것에 의해서 예, 시간에 따라서 불안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이 오메가가 이런 복소수꼴로 나타내실 건가가 키포인트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쭉 계산할 거예요. 열심히 써가지고 분산관계식 쓸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무엇이라고 쓸 거예요. 오메가는 무엇이라고 써놓은 다음에 예, 걔를 봤더니 예를 들면 그런 거 있는 거죠. 루트 뭐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오메가를 열심히 써봤더니. 루트 포함됐으면 뻔하죠.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은 예, 복수수. 로 답이 나오겠죠. 예, 루트 안에가 양수가 되면은 항상 실수로 나올 것이고 예,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루트 안에가 언제 음수가 될 것인가. 예,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경계 조건 어디서 나온 거였어요? 루트 안에가 0이 되는 경우가 당연히 경계 조건이 되겠죠. 예, 우리가 계산할 게 앞으로 되게 식이 복잡해서 미리 겁주는 거예요. 예, 식이 되게 복잡하고 그지 같고 뭐 그러겠지만 예,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작업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무슨 말을 할 건지 실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바로클릭 인스터빌리티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합 불안정성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투 레이어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 겁니다. 2층 대기? 예, 2층 대기 모형. 한국어로 2층 모형 아니면 2층 대기 모형이라고 아마 써 있을 텐데 자,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바로 클리닉, 한국어로 경합입니다. 경합이 뭐예요? 경합이 뭐지? 경합의 반대말은 뭔지 알죠? 수납, 바로 트로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수납은 무슨 뜻이고 경합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대기가 수납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수납이. 수납 무슨 뜻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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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예,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돼요.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 일기도 생각하면 돼요. 85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그렸다 칩시다. 서페이스 말고 85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그렸는데 거기 온도가 다 똑같아. 예, 온도가 다 똑같아. 예. 그러면은 P는 로 RT인데 P는 로 RT인데 850파스칼 등압면을 따라서 그렸는데 온도가 다 똑같아. 그러면은 이거 같고 이거 같으니까 그
그 차트 안에서는 로가 다 똑같겠죠. 그죠? 이런 대기를 수납대기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생각해보면. 예. 그러니까 700헥토파스칼하고 850헥토파스칼하고 밀도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예. 그건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층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한 층에서, 예. 같은 층에서, 그러니까 같은 층이라고 등압면이라서 그러니까 일단 압력은 다 같은 거겠죠. 그죠? 그런데 그 면에 대해서 온도가 다 똑같아. 예. 그러면 로가 다 컨스턴트네. 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 수납대기라고 부릅니다. 예. 그렇지 않은 상황이 경합대기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템퍼러처가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주로 템퍼러처가 차이가 나면 어디서 날까요? 일기도를 그려놓고 남쪽하고 북쪽하고 차이가 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남북 간의 온도, 경도를 우리가 주로 취급할 건데, 예,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서 당연한 게 됩니다. 예, 수납대기와 경합대기 물어보면은 대답 못하는 사람이 제법 있어요. 대기공학과를 졸업했지만. 예, 이렇습니다. 예, 여러분이 펼쳐놓는 일기도에서 우리가 보통 온도선 그리잖아요. 일기도 그릴 때. 일기도는 다 그려봤죠? 학부 때 그려봤죠? 학부생들도 지금 그려봤을 겁니다. 온도선을 그릴 게 없어. 다 15도야. 예, 이런 그런 대기가 수납대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가 어떻게 되냐면은 수납이 특별히 무슨 뜻인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잠깐 적어놓으면은 바로 트로피고 유식하게 식으로 쓰면은 밀도가 압력만의 함수예요. 다른 말씀은 그러니까 로를 결정하는데 P만 알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밀도가 압력만의 함수,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이잖아요.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밀도를 우리가 알려면 압력만 알면 돼라는 뜻이에요. 예, 밀도를 알려면 압력만 알면 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압면을 따라서 등압면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등압면을 펼쳐봤을 때 온도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걸 수식으로 멋들어지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가 컨스턴트인 상황에서 템퍼러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은 항상 0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레디언트가 기울기이죠? 기울기가 없어. 어디에서나. 그래야 상수겠죠. 이렇게 쓰면 괜히 쫄죠. 제가 만약에 수납대기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했다면은 뭔 소리야? 그랬겠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예요. 아까 했지만 우리가 수납대기의 정의를 우리가 알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걔를 멋들어지게 수식으로 쓰면은 그냥 수식을 그냥 그대로 읽는 게 중요해요. 요거 보통 P가 일정한 상황일 때 그레디언트를 취한다 할 때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P 면을 따라서 가령 예서 이게 그냥 연직 좌표계를 썼다면 여기다가 P 대신에 아마 G를 쓰거나 뭐 H를 쓰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온도풍 수식을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 혹시 복습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됩니다. 온도풍이 뭐죠? 온도풍이 뭐지? 온도풍이 뭐더라? 뭐하고 밸런스인데? 직윤풍하고, 그렇죠. 직윤풍하고 정력학 근사의 밸런스입니다. 지금 이 말이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한번 홀튼 책 앞에 챕터 2인가요? 펼쳐보면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그것까지 제가 복습을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분다라기보다는 뭐 그런 그 밸런스를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크로스 P의 T. 이 책에 나옵니다. 이게 밸런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직 방향으로의 바람의 차죠, 이게 그러니까.
예, 이게 라운드 LMP는 뭐야? 그냥 LMP라는 코디네이터가 있다고 치면 됩니다. 그게 로그 프레셔 코디네이터라고 치면 됩니다. 아무튼 P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했을 때 그러니까 연직 방향으로의 바람의 어떤 디퍼런셜 미분이 그러니까 여기가 바람이 약하고 여기가 바람이 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게 등압면을 따라서 온도 그레디언트의 K 취한 거니까 방향이 좀 바뀝니다. 앞에다가 K 외적을 취한 거니까 요게 그래서 남북 온도 방향이 되는데 요게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요게 0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게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위건 미치건 직균풍은 다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직균풍이 고도에 따라서 틀리면 안 돼요. 고도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됩니다. 직균풍이 고도에 따라 일정. 이런 대기를 우리가 수납대기라고 부릅니다. 경합대기는 그럼 이거의 정반대입니다. 밀도가 압력뿐 아니라 온도에 따라서 변하면은 그게 경합대기고, 그래서 등압면에서 온도가 변하면 그게 경합대기가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온도풍이 있을 거고, 직균풍이 고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경합대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납은 되게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대기는 항상 경합대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수납대기하고 경합대기를 가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납대기에서는 직균풍이 고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층이나 지금 직균풍이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직 구조를 생각해 줄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한 층만 따서 봐도 돼요. 한 층만 따서 봐도 거기서 우리가 직균풍을 계산하면 그게 모든 고도의 직균풍이 돼요. 그런데 경합대기에서는 연직 바람 시어가 존재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위하고 아래하고 바람의 차이가 달라요. 그게 남북의 온도 경도 때문에 그런 건데, 요식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위가 그래서 예층이 낮고, 그래서 정력 근사하고 직균풍 계산하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건 할 줄 알리라 믿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압력 차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온도가 다르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북쪽하고 남쪽하고 온도가 다르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압력이 다를 것이고, 그죠? 층이 다를 것이고, 압력이 다르니까 기압 경도에 의해서 바람이 불어야 될 것이고, 그 바람이 직균풍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이고, 바람이 이렇게 휘어야 되니까. 그래서 남북의 온도 차가 동서 방향의 바람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온도풍, 서멀 윈드 릴레이션십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북 방향의 온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그게 직균풍이 고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경합대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경합대기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합 불안정성을 다룰 건데, 경합 불안정성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연직 바람의 시어입니다. 연직 방향으로 바람이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 바로 트로픽 인스터빌리티도 있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을 건데, 바로 수납대기에서도 우리가 불안정성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수납대기에서는 불안정성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하면은 수평 방향으로 같은 평면에서 했을 때 바람이 풍속이 다르면, 그때 우리가 수납 불안정성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건 수납대기에서 나오는 거고, 경합대기는 층층이 바람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본격적으로 투레이어 모델을 하기 전에 잠깐 필요한 필요한 수식들을 잠깐 써보겠습니다. 필요한 수식들을 써볼게요. 직균풍, 우리가 그냥 예전에 배웠던 거 복습할 겁니다. 직균풍 유지 벡터를 쓰고, 어떻게 썼더라? 라고 하면은 저기죠? 이렇게 썼을 겁니다. 크로스. 이렇게 썼을 겁니다. 이거 되게 있어 보이는 식인데, 이렇게 쓰면 일단 아직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쓰면은 뭔가 이렇게 딱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괜히 이렇게 쫄게 만드는 그런 건데, 이거 사실 하나로 합쳐서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Ug는 마이너스 F0분의 1, 그 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파이고 VG는 F0분의 1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고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쫄지 마세요. 예, 이런 거. 그냥 이거 둘로 나눠 쓰면 귀찮으니까 예, 이걸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쓰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는지 배웠죠 이미 다? 예, 이거 지오 포텐셜. 예, 그 뭐야 덴시티 날려버리면서 생기는 텀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G를 이렇게 적분한 거, 예, 중력각도 G를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적분한 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코디네이트, P로 코디네이트 바뀌면서 생기는 거, 뭐 이런 자세한 거는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직윤풍이 이렇게 됐었다더라. 요 정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오스트로픽 볼티시티라고 부르죠. 직윤 소용돌이도. 혹은 직윤 와도. 예,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F0분의 1 이렇게 썼었죠. 예, 이것도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예, 이거는 뭐였었냐면은 왜 썼냐면은 볼티시티니까 예, 여기다가 컬 취해주는 거니까 직윤풍에다가 컬 취해주는 거니까 예. 이거의 다름 아닙니다. 예, 그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넣어주고 예, 이거 넣어주면 예,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옛날에 했던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거를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얘에 대한 그 텐던시 이퀘이션을 구하잖아요. 얘가 핵심이었었죠. 그죠? 예, 지오 포텐셜을 구하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기도에다가도 우리가 등압면을 따라서 지오 포텐셜을 그리죠. 그죠? 등압면을 따라 일기도 그리는 거 배우셨죠? 등압면을 따라서 우리가 지오 포텐셜을 그리잖아요. 그게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요 지오 포텐셜이 키포인트였었죠. 지오 포텐셜에 그래서 뭐 텐던시 이퀘이션을 배우고 그랬습니다. 대기역학 2 시간에 배우는 게 뭐 QG 이퀘이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예,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알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예, 직윤풍을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지오스트로픽 쿼자이 지오스트로픽 어프록시메이션 관련 등등등 이런 모든 정보를 우리가 예, 여기서 구할 수 있다더라 예,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소용도 볼티시티도 이렇게 구하고 그래서 얘가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근데 주로 쓸 건데 얘를 우리 이번 시간에도 얘를 우리가 주로 타겟으로 하긴 할 건데 잠깐 보니까 F0분의 1이 계속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직윤풍에도 붙어 있고 소용돌이에도 붙어 있고 F0분의 1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래서 예, 식 전개하기 귀찮으니까 F0분의 파이라는 양이 있으면 F0를 요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샥 사라져서 좋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얘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파이라고. F0가 날아가 있는 F0분의 1을 이렇게 날려서 얘를 그래서 우리가 지오스트로픽 영어로 직윤 유선 함수 지오스트로픽 스트림 펑션 이라고 부를 겁니다. 지오스트로픽 스트림 펑션 직윤 유선 함수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UG 벡터가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쓰여질 것이고 볼티시티도 그냥 얘에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뭔가 좀 더 예뻐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됐나요? 지워도 될까요? 자, 우리가 그리고 지금 QG 이퀘이션에서 배웠던 방정식 2개를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이거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대기역학 1 혹은 대기역학 2 노트에 보면은 있을 거라서 생략하고 QG 볼티시티 이퀘이션입니다. 제목을 쓰자. 준직윤
예, 와도 방정, 소용돌이도 방정식, 멀티스트 이퀘이션. 이게 아마 한국어로 준직윤 소용돌이도 방정식 챕터 6에 있을 겁니다. 준직윤 소용돌이도 방정식 어떻게 될 거냐면은 소용돌이도가 어드벡션 해야지. 유지에 플러스 F 더하기 P분의 W 이런 게 있습니다. 외우진 못해도 예, 그래도 뭐 저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 정도만 기억나면 돼요. 예, 이게 와도가 소용돌이도가 시간에 따라서 발달하는데 첫 번째는 어드벡션에 의해서 예, 오는 거고 어드벡션인데 예, 전체 그 앱솔루트 볼티스라고 그러죠. 절대 소용돌이도가 어드벡션 돼서 오는 거고 그러면은 얘는 왜 상대 와도인가요? 라고 생각하면 F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거 텀이 날아간 거고 예,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걔가 첫 번째는 어드벡션 돼서 날아올 것이고 이거는 시크니스 시크니스에 의해서 이게 뭐 발달되고 약화되고 그런 텀이었던 거를 그 정도만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디테일한 걸 까먹었더라도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아까 그거를 빌면은 아까 우리가 그 노테이션을 빌면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얘 대신에 그걸 적어주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얘 이쪽으로 넘기자. 더하기 유지 벡터 그레디언트 y 플러스 베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는 라운드 p분의 w 이렇게 바뀝니다. 쓸 시간을 잠깐 드려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실에 나와 있을 때의 장점이에요. 네, 노트 필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 수 있어. 카메라만 쳐다보고 수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 수가 없는데 다 적으셨나요?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얘 대신에 이거 집어넣은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텀은 일단 여기로 이항시킨 겁니다. 여기로 이항시켜서 그러면 얘 대신에 이거 들어간 거고 얘는 갑자기 어디서 갑툭 튀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F의 그레디언트가 사실 전방향으로 있지 않죠? 그죠? F는 한 방향으로만 그레디언트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 준 겁니다. 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요? 오케이. 이제 이런 게 조금 불친절하다는 거지. F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F를 근사할 때 F0 마이너스 베타 Y 뭐 이렇게 쓰죠? 그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감소하는, 위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감소하는, 적도에서 크고 극에서 빵이 되는, 그거를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근사를 하잖아요. 물론 1차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베타 플레인 이런 영어 어디서 들어봤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레디언트 F를 계산해 보면은 그레디언트 F는 근사적으로 얘밖에 안 살아남죠. 베타밖에 안 살아남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정의상 이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라운드 G분의 라운드 F인데 이게 근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X방향으로 베리에이션이 없고 그렇죠? Y방향으로는 베리에이션이 계산하면 Y에 대해서 마이너스 베타고 G방향으로는 없고 그레디언트 F가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UG랑 이제 내적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럼 UG는 벡터니까 UG, VG, 뭐 사실 W는 없었겠지만 애초부터 없었겠지만 걔를 내적을 시키니까 마이너스 베타 VG가 남겠죠? 그죠? 내적시키면은 이게 0이고 0이니까 날아가니까 얘 곱한 것만 살아남겠죠? 그죠? 요렇게 될 건데 아까 우리가 VG가 뭐 어떻게 표현됐을고 하니 앞에서 썼었죠. 그죠? 스트림 펑션을 이용해서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가 될 겁니다. 아까 F0분의 1 날라갔으니까 F0분의 1이 여기로 들어갔으니까
이해가 됐나요? 예, 그래서 예, 마이너스 UG 내적 그레디언트 F가 요 텀으로 살아남는 겁니다. 예, 부호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요걸 그러니까 전개해 준 겁니다. 요거 그레디언트 안에 있는 예, 요 상대와도는 이렇게 바뀐 거 그냥 그대로 간 거고 예, 요거에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전개해 줘서 얘는 뭐 이렇게 남은 거고 F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뭐 나머지 텀은 그대로 쓴 거고. 그러니까 QG 우리가 지금 하려는 작업이 뭐냐면은 크게 두 개 이퀘이션이 쿼저의 QG 이퀘이션에서 이퀘이션이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볼티시티 이퀘이션이었었고 하나는 에너지 이퀘이션이었었죠. 그랬던가? 하면 그랬습니다. 예, 그거를 굳이 기억하고 싶을 필요는 없었고 제가 다시 수업 시간에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QG 방정식에서 예, 준지균 근사 방정식 중요한 게 두 개가 볼티시티가 어떻게 어드벡션 되는가 였었고 또 하나는 에너지가 어떻게 예, 에너지가 그 오메가랑 연관돼 가지고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상승운동 하강운동에 의해서 예, 그거 어떻게 되는가 였었는데 그래서 지금 요 QG 볼티시티 이퀘이션은 예, 우리가 아까 했던 스트림 펑션을 도입해서 쓸 거거든요. 스트림 펑션을 도입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지금 써준 거예요. 여전히 바뀌지 않고 남은 부분이 요 오메가는 지금 요 연직운동은 얘랑 지금 일단 다이렉트 연결성이 없었죠. QG 이퀘이션은 마찬가지였었죠. 그죠? 오메가는 그 파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뭐 예, 우리가 다이어곤스틱하게 계산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전히 여기 살아남아 있고 예, 요 텀은 그냥 요 텀도 우리가 굳이 원한다면 바꿔줄 수 있었겠지만 요건 나중에 바꿀 겁니다. 예, 요거는 식이 좀 복잡해 보이니까 예, 나중에 바꿀 거고 예, 요거 바꿔주고 예, 얘는 우리가 계산해서 요렇게 풀어주고 예, 요 작업까지 한 겁니다. 자, 볼티시티 이퀘이션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서모다이나믹 이퀘이션 이름이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이드로 다이나믹 정력학 하이드로스태틱 서모다이나믹 에너지 이퀘이션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책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온도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플러스 어드벡션 요지닷 그레디언트 T 마이너스 이 책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R분의 시그마 P 오메가는 0 이겁니다. 다이어베틱 히팅이 없다고 원래 다이어베틱 히팅이 있으면 여기 이제 뭐 J 뭐 이런 거 써 있을 거고 다이어베틱 히팅이 있을 거고 예. 여기서 시그마는 예. P분의 RT0 DP분의 DL은 베타 0 예. 이것도 물리적으로 식을 이해해보면 뭐 이것만큼이나 간단합니다. 예. 온도가 왜 변하느냐 생각해보면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면은 어드벡션에 의해서 변하고 그 다음에 예, 연직 상승운동 혹은 하강운동에 의해서 변한다는 뜻입니다. 예, 단열 운동, 예, 단열 팽창 혹은 단열 압축에 의해서 예, 온도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예, 외부에서 열이 가열되지 않으니까 예, 오직 요것만 있을 뿐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뭐 이 식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예, 얘도 우리가 버전으로 바꿔봅시다. 버전을 바꾸는데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랍니다. 예,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하이드로스태틱 어프록시메이션에서 Y는 마이너스 P분의 RT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저거 하이드로스태틱 어프록시메이션이죠, 이거? 예, 저게 왜? 라고 생각하면은 예, DG분의 DP를 열심히 바꾼 겁니다. 예, DG분의 DP가 마이너스 로지인 건데 그거를 열심히 바꾸면은 예, 이렇게 우리가 바뀌는 거 예, 하여튼 책 앞에 보면 나옵니다. 예. 걔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T를 요 파이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파이를 다시 푸사이로 바꾸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쓰고 나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분의 라운드 바이는 마이너스 UG 닷 그레디언트 라운드 P분의 라운드 바이 더하기 네, W 이렇게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개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손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식의 의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식의 의미 자체는 t 대신에 라운드 P분의 라운드 파이 혹은 사이가 들어간 거죠. 예, t가 들어갈 자리에 요게 들어간 겁니다. 예, 요 식을 통해서 그러면은 뭐 여기 앞에 개수가 있었을 테니까 그 개수 여기랑 열심히 뭐 약분되고 예, 그래 놓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유지 요 항을 이항시킨 거고 예, 얘가 지금 요렇게만 살아남게 되는 거고 예, 요 시그마가 뭐 여기 있었고 뭐 F0 뭐 이렇게 살아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뭐 산수 예,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뭐 요 앞에 개수 계산해 보면 되지 뭐 이 정도쯤이야. 예, 요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설명이 불친절한가요? 다 보여줘야 될까요? 이런 거는 이 정도쯤은 산수라서 넘어가는 건데 예, 요건 그냥 개수 맞춰보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요 이퀘이션하고 요 이퀘이션이 우리가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QG 모델에서도 사실 이거하고 이거 두 개 계산한 거였잖아요. 그죠? 이거 두 개 커플 시킨 거였습니다. QG 모델에서 별거 아닌 게 T 자리에다가 얘 집어넣어가지고 이것도 여기도 파이가 나오고 요거 아까 볼티시티 이퀘이션 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서로 연결시킬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를 없애준 겁니다. 오메가를 없애주고 그 파이에 대한 텐던시 이퀘이션만 남겨준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똑같은 작업을 우리가 할 겁니다. 요 이퀘이션과 요 이퀘이션, 그러니까 그 대문자 파이 버전으로 나온 거를 거기 F0로 나눈 요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분석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인가요? 자, 이제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변수는 뭐냐면은 변수는 지금 파이하고 오메가 파이 F 사이 요게 지금 두 개가 변수가 되는 거겠죠. 그죠? 예. 근데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요 이퀘이션에서는 파이하고 라운드 P분의 라운드 오메가, 요게 지금 여기서의 변수인 거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는 거꾸로, 이거랑, 오메가가 요 두 개가 변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결정이 되는데, 잘 보는 거예요. 얘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오메가의 연직 변화가 얘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근데 오메가는 파이의 연직 변화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층을 만들 겁니다. 자, 조식은 나중에 또 쓰기로 하고 자, 그래서 층을 이렇게만 우리가 2레이어 모델이었기 때문에 2층짜리 대기를 만들 거예요. 이게 2층 대기입니다. 이게 한 층, 이게 두 번째 층. 1층, 2층짜리 대기를 만듭니다. 엄청 쉬운 대기예요. 여기가 우리가 이 연직 방향 우리가 고도고요. 여기를 우리가 대충 1000헥토파스칼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를 500헥토파스칼이라고 칩시다. 여기를 0헥토파스칼이라고 칩시다. 대기 꼭대기야. 그러니까 전체 대기를 두 층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대기의 중앙 가운데 레벨을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750헥토파스칼일 거고 여기는 250헥토파스칼일 거고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봤지만 그
미분한 텀이 들어가죠, 그죠? 그죠? 라운드 P분의 어쩌고저쩌고 들어갈 건데 그 라운드 P분의 미분한 텀의 델 P를 똑같이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델 P를 여기서도 500, 이렇게 재도 500, 이렇게 재도 500, 이렇게 재도 500. 예,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략이 뭐냐면 여기서는 요 각층의 경계에서는 오메가를 계산하기로 합시다. 각층의 경계에서는 요게 지금 다시 한번 2층 대기예요. 여기 뭐 치사하게 4층 대기인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예, 2층 대기입니다. 2층 대기여서 각층의 경계선에서 오메가를 계산하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각층의 센터에서 예, 파이를 계산하기로 합시다. 사이를. 네? 그래서 여기를 0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이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2층 대기, 아주 단순한 대기예요. 그러니까 2층 대기를 그러니까 2층 대기니까 바꿔 얘기하면 요 psi 1은 요 레벨에서는 똑같다고 치는 거죠. 그죠? 예. 예. psi 3도 요 층에서는 똑같다고 치고 예. 대신 근데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이제 존재할 거고 예. 그 다음에 요 2층 대기에서 예. 각 층의 경계선에서는 예. 요 오메가를 계산하고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우리가 할 건데 생각해보면 얘는 당연히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합니다. 사실 위층이 당연히 0이지는 좀 아니긴 한데 예, 위층이 0이냐 아니냐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아래층이 0인 거는 받아들일 수 있죠. 이 경계 조건. 예, 아주 바닥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바닥에서 0이면은 공기가 상승이나 하강을 안 하겠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상승이나 하강은 그걸 살짝 떠서 하는 거예요. 예, 그 완전히 서페이스랑 붙은 공기는 안 움직인다고 우리가 치는 겁니다. 예, 움직이는 대기는 거기서 살짝 뜬 거고 예, 그 바닥에 붙어 있는 공기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안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고 요 서페이스 요 위에 맨 여기서도 그러니까 무언가 되게 강한 판이 요게 딱 있다고 가정을 해요. 예,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연직 운동은 없어요. 예, 진짜? 라고 할 수 있죠. 예, 여기서 약간의 의심을 사실 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진짜? 예, 상승 운동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제로니까 예, 진짜 완전히 되게 엄청 꼭대기니까 거기 무슨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를 0으로 만든 게 요 2층 대기 모형의 해에 사실 되게 결정적인 예, 무언가 경계 조건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따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요거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하고 받아들이는 선에서 우리가 넘어가기로 합시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한 식만 우리가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2층 대기의 경계선에서의 예, 오메가 그 다음에 그 2층 대기의 각 중앙에서의 예, 그 스트림 펑션이 어떻게 우리가 이볼브 될 것인가 걔를 우리가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계산해서 보면은 라운드 P분의 라운드 오메가 나왔었죠? 네, 라운드 P분의 라운드 오메가 나왔었는데 얘는 근사적으로 요 층에서만 필요하겠죠? 아까 이야기했었죠. 얘랑 커플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라운드 P분의 라운드 오메가 얘랑 커플이 되어 있겠죠? 그죠? 네, 얘는 근데 생각해보면은 델 P분의 그러면은 오메가 2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될 건데 델 P분의 얘는 오메가 제로가 0이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2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오메가 제로가 없으니까.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근사적으로 델 P분의 왜냐면 2층 대기 모형이니까 네, 오메가 4에서 오메가 2를 빼는 건데 오메가 4는 다시 0이니까 네, 델 P분의 오메가 2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요거에 대한 이퀘이션을 쓸 거예요. 요거에 대한 이퀘이션을 쓰는데 아까 그 방정식 제가 좀 아까 썼던 그 쿼제이 지오스트로픽 볼티스트 이퀘이션을 보면은 얘 열심히 쓰는데 요 뒤에 요 항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얘를 이렇게 바꿔 쓰겠다는 뜻입니다. 얘에 대한 이퀘이션을 주로 쓸 때 뒤에 나오는 요 텀을 이렇게 바꿔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쓸 때 뭐가 나왔었냐면은
예, 이게 나왔었죠? 라운드 파이 이거 나왔었죠? 예, 이거는 우리가 근사적으로 델 P분의 3 마이너스 파이 1으로 쓰면 되겠죠. 이건 뭐 더 이상 뭐 저희가 없겠죠? 예, 얘도 우리가 원하는 해가 있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러프하게 지금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큰 그림을 계속 잊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한데 2층 대기를 만들었어요. 2층 대기를 만들고 각 층에서 지금 요 파이 3와 파이 1을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경계 조건에 오메가 2가 있어가지고 양 끝은 0이고 예, 오메가 2가 있어갖고 얘하고 얘가 서로 세 개가 이퀘이션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예, 그게 우리가 어떤 해를 가지게 될 것인가, 어떤 웨이브 솔루션이 있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쨌든 그림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 재미없는 수업을 듣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자, 그러면 써봅시다. 밑에 좀 여백이 있으니까 써봅시다. 자, 레벨 1. 레벨 1이니까 여기죠? 여기 1, 여기 2, 여기 레벨 1, 1, 2, 3이니까. 자, 레벨 1에서의 아까 요 레벨 1에서 얘에 대한 이퀘이션을 쓰는 거니까 그 쿼자이지오스트로픽 볼티시티 이퀘이션 아까 썼던 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쓸 겁니다. 예.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라플라시안 사이 1 더하기 여기에 U1 벡터가 있을 것이고 그레디언트 1 더하기 베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 1은 요거를 그대로 써서 이제 X분의 F0 오메가 2 이렇게 되겠죠. 네, 아까 그 이퀘이션에서 그대로 라벨 붙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렇게 1층에 네, 레벨 1에서 계산할 거니까 네, 레벨 1에서 할 거니까 이거 1 들어갔고 네, 레벨 1에서의 지오스트로픽 윈드 네, 써준 거고 네,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고 요거 F0 곱하기 이 텀을 얘를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바꿔준 거고 그럼 델 P는 상수죠. 그죠? 델 P는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일 테니까 500헥토파스칼이라는 상수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레벨 3는 볼 것도 없지 않을까요? 레벨 3는 1 대신에 3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생략. 네. 여기 3, 3, 3, 여기 3 써주고 이쪽에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델 P분의 F0 오메가 2가 될 겁니다. 그죠? 이게 QG 보티시티 이퀘이션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됐나요? 네. 레벨 2에서는 레벨 2에서는 오메가와 관련된 서모다이내믹 이퀘이션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거기 라운드 P분의 뭐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죠? 라운드 P분의 라운드 사이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죠? 는 마이너스 U2 닷 그레디언트 P분의 3, 1 더하기 제로분의 시그마 오메가 2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죠? 그냥 뭐 아까 이퀘이션 그대로 라벨 붙인 거에 다름하지 않아요. 열심히 풀면 되겠죠? 그죠? 열심히 풀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이게 일종의 지배 방정식인 거예요. 일종의 이게 지배 방정식입니다. 예. 사이 1, 3, 그 다음에 오메가 2. 예. 이퀘이션 3개. 이퀘이션 3개, 문자 3개.
사실 끝난 겁니다. 사실 끝난 건데 이제 조금 요 식을 조금 예쁘게 다듬을 거거든요. 다듬을 건데 자 얘를 한번 좀 째려볼까요? 문제가 있는 식인지 없는 식인지 한번 살짝 째려보실래요? 이거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 건가? 분명히 앞에 있는 사람이 문자 3개, 식 3개라고 했는데 그래서 몰래 사기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좀 잘 째려볼까요? 진짜로 문자 3개, 식 3개인가요? psi 1, 3, 오메가 2 이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3개의 문자인데 그 문자 3개에 대한 지배방정식을 써놓은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잠깐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임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양이 정답이야. 그렇죠. 얘는 알아요. U1은 알아요, 우리가. U1은 얘에다가 뭐 이렇게 뭐 그레디언트에서 뭐 앞에 K 벡터 있으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얘를 알면 알아요. U3도 알아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U2예요. U2를 알려면은 우리가 psi2를 알아야 되는데, psi2를 알아야 되는데, psi2는 우리가 예측하는 변수가 아니거든. 요 경계선에서는 없거든. 변수가 이거라고 해놓고서는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은 지금 U2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퀘이션 하나를 늘리자면은 또 문제가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만약에 파이 2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라운드 P분의 라운드 오메가를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하고 여기서 오메가를 또 계산해야 되고 이러면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은 얘가 필요한데 2가 필요한데 얘를 그냥 J의 평균이라고 가정합니다. 레벨 1과 레벨 3에서 구한 스트림 펑션의 평균값이라고 평균값이 여기서의 레벨 2에서의 스트림 펑션이라고 그냥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고도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우리가 변수에 있으니까 얘도 당연히 알 것이고 얘에다가 그레디언트 취하고 뭐 계산하면은 U2를 알 수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대기 파동할 때 계속 그 짓을 했잖아요. 그죠? UVW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 지배 방정식을 열심히 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변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소거하는 작업을 펼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 분상관계식을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퀘이션을 풀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죠. 변수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하고 똑같아야 돼요. 풀 수 있는 식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 보니까 이 첩자가 숨어 있는 거죠. 얘는 우리가 모르는 값이고 얘를 추가하려고 하면은 변수가 막 더 추가되고 그래서 막 식이 되게 복잡해지고 더 이상 2층 대기가 아닌 거죠. 2층 대기라는 컨셉에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진짜 한 4층 대기, 5층 대기가 되는 거지. 계속 쭉쭉쭉 늘어나게 됩니다. 식이 닫히지 않아요. 식이 그래서 닫혀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계산할 때 얘의 정보가 필요한데 이 정보는 우리가 계산할 요 정보와 요 정보의 평균값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러고 합니다. 진짜 단순한 가정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압력 변수를 보고 있는 건지 고도 변수를 보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압력에 대해서 평균이라고 치는 거예요.
고도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변하지 않고 압력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변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말이 안 맞죠. 애초에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기울기가 진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아니죠. 네. 그러니까 2층 대기라고 우리가 단순할 때 진짜 단순한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책을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나중에 요 2층 대기 모형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연속적으로 성층화된 대기에서 우리가 똑같은 요 바로클리닉 인스타빌리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안 할 거예요. 별로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우리가 불안정성이라는 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쯤만 알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은 유체역학에서 유체를 다루는 현상에서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대. 어떻게?를 알아보는 게 요 수업의 목표인 거고, 요 내용 강의 내용의 목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대기에서 진짜 막 성층화된 대기에서 일어날 일보다는 훨씬 더 단순하게 대기가 딱 1층, 2층이라 나눠져 있다고 치자.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대답이 됐을까요? 네, 진짜 단순하게 된 대기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진짜 단순하게 된 대기 상황에서도 인스터빌리티가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죠. 뭐냐면은 이걸 진짜 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2층 대기 모형을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2층 대기 모형을 맨 처음에 누가 고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2층 대기 모형을 만든 뭐 찬이 뭐 그런 사람이 만들었을지 모를 텐데 거기에 보면 나오는 거 옛날 1940년대 논문에도 이미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 대기가 1층, 2층으로 나눴을 때 위아래의 온도 아까 저기 했었죠? 그 남북 온도 그레디언트에서 그 연직 바람 시어가 만든다고 했었죠. 연직 바람 시어 정보가 중요하니까 연직 바람 시어가 정보가 중요하니까 바람을 계산하는 층이 한 층, 두 층만 있어도 인스터빌리티가 나타나겠군 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층 대기 모형을 만들고 문제를 되게 심플하게 만든 거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연속적으로 성층화된 대기 계산이 되게 복잡해요. 코디네이트도 바꿔야 돼요. 예, 뭐 로그 프레셔 코디네이트 뭐 이런 코디네이트를 새로 도입을 해요. 계산이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바람을 계산하는 층이 두 층만 있어도 바람 시어가 만든다며. 연직 바람 시어가 만든다며. 그럼 연직 바람 시어가 있으려면 어쨌든 두 층만 있으면 바람 시어가 있을 거 아니야. 예, 이것만 있어도 인스터빌리티가 나타나겠군 이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리고 계산했더니 진짜 나오네? 라는 거를 알아내는 요게 되게 물리적으로 중요한 사실 진전인 거예요. 이 뒤에 산수는 그냥 산수인 겁니다. 이거를 모델로 이렇게 만든 게 이게 물리적으로 되게 획기적인 컨셉인 거죠.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 대기보다 훨씬 더 단순한 대기여서 여기서 이런 뭐 라운드 P분의 라운드 파이를 계산하는데 라운드 파이를 계산하는데 뭐 이렇게 500헥토파스칼의 보도에 따른 뭐 두 개 창 말이 안 되잖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요새에서 얼마나 복잡하게 변하겠어.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이게 그냥 지수적으로 산술적으로 변한다고 쳐야 이게 가능한 근사인 거잖아요. 그렇게 근사하는 겁니다. 요게 요 2층 대기 모형의 컨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그래서 요 이퀘이션 3개까지 받아들이실 준비가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psi 1, psi 3, 오메가 2에 대한 이퀘이션을 쓰면 될 텐데 식을 잠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대로 그냥 해도 돼요. 이대로 계산을 해도 똑같이 나오는데 조금 더 예쁘게 만듭니다. 어떻게 예쁘게 만드냐면은 얘는 항이 똑같은데 얘가 마이너스죠. 그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이게 뭔가 해서 제로가 나오겠죠. 그죠? 두 개를 합치면 뭔가 제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빼면 여기 뭔가 오메가2에 대한 항이 살아남을 건데 여기도 보니까 오메가2가 있죠. 그래서 빼가지고 나오는 오메가2하고 여기 오메가2하고 적절히 소거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빼면은 여기서 psi 1하고 psi 3하고 빠질 거 아니야. 빼는 항이 나오겠죠. 근데도 여기도 보면 그거에 대한 빼는 항이 여기 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그게 두 개가 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요식을 더해서 오메가2를 날려버릴 거고 한 번은 얘를 빼가지고 이 식이랑 같이 커플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오메가를 또 날려버릴 거고
그래서 식에서 오메가를 날려버리고, 그래서 얘하고 얘, 1하고 3를 합한 항과 오메가 3, 1과 3의 차이를 계산한 문자 2개로 식을 바꿀 겁니다. 예, 그래서 문자 2개, 식 2개로 우리가 얘를 재정렬을 할 겁니다. 산수예요. 자, 해봅시다. 뭐 산수가 되는 사람은 굳이 저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쓰셔도 돼요. 네, 나는 산수가 되는데 뭐 이러신 분은 그냥 쓰셔도 됩니다. 자, 그 전에 그 우리가 저기를 해야 되죠. 그 섭동항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그죠? 섭동항, 예, 리니어 퍼터베이션, 예, 항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사이원은 마이너스 u1y 더하기 프라임 x, t라고 놓겠습니다. 쟤는 또 왜 또 저렇게 놓는데? 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써봅시다. 일단 한번 써보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얘가 이제 얘를 기본항과 섭동항으로 나눌 건데, 기본항은 마이너스 u1y. 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놓고, 네, 그 다음에 섭동항에는 또 y가 없어요. y 베리에이션이. 네, x와 t만의 함수야 라고 놓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써볼게요. 네. 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 거 하니? 네. 아까 직윤 근사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은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였었죠. 그죠? 아까 직윤식을 다시 써볼까요? 여기다 헷갈리는 사람을 위해서, 네. ug가 마이너스 f0분의 1 라운드 y분의 라운드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네, 라운드 y분의 y고, 이래서 사실 스트림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유체역학 원 수업을 저와 함께 들으신 분들은 스트림 펑션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f0분의 1 라운드 x분의 라운드가 있으니까, 네, f0가 없어져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U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은 얘에다가, 예,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럼 얘를 Y에서 미분해 주고, 근데 이 항은 없죠. 그죠? 여기는 Y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아가고, 예, U에 대한 얘를 Y에서 미분해 주고 앞에 뭐 바꿔주니까, 예, 오직 U1만 남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한 거예요. 예, 일종의 말하자면은, 이게 그래서 일종의 말하자면 저기입니다. Z류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동서 방향에 어떤 베이직 플로우가 있는 거예요.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예, U1이라고 하는 베이직 플로우가 있는 거죠. 예, 그거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예,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요 Z류에는, 예, Z류에는 베리에이션이 없는 거죠. Z류 자체는 상수인 거고, 예, 그러니까 X방향의 흐름은 지금 상수인 요 Z류, 기본류가 지배하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을 가정하려고 여기다 항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고, 예, 요 퍼터베이션에는 Y 베리에이션이 없는 겁니다. 여기 Y 베리에이션이 있으면은 여기에 뭔가 살아남아야 되잖아. 예, 더하기 라운드 Y, 마이너스 라운드 사이 프라임 1 이런 게 살아남았어야 될 텐데 여기 없는 거죠. 요 Y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얘는, 예, 동서 방향의 흐름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0이니까 x분의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부르는 메리디오널 윈드, 예, 남북 방향으로의 흐름이 일종의 그 섭동항, 예,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기본류가 흐르고, 예, 이 방향으로는 섭동 윈드가 있는 거죠. 그죠? 뭐 끄덕끄덕 할 만하죠. 그죠? 우리가 그리고 아까 했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그 남북 방향의 그 Z류의 그 연직 변화에 의한 거라고 했으니까, 예, 요톤만 살아남아도 사실 충분하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사실 힘들어요. 이런 게 힘든 거야. 이런 걸 생각해내는 게. 그리고
또 어떻게 뭘 우리가 쓸 수 있냐면은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이건 프라임만 남았습니다. 얘를 지금 여기 라플라시안을 계산하는 거니까 라플라시안 뭔지 알죠? x 방향으로 2번 미분하고 y 방향으로 2번 미분해서 더해주는 건데 x 방향으로 2번 미분해주면 얘 2번 미분한 건 살아남을 텐데 y 방향으로 한 번 미분하면 얘가 남겠지만 2번 미분해주면 없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얘만 살아남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게도 이거는 뭐 여기까지가 이제 부차적인 거고 얘 밑에 거 이거 적어주려고 하다 보면은 이거는 그냥 이거 석동학만 미분해 준 것 같고 시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석동학 미분해 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기본유 자체는 베이직 플로우 기본유 자체는 y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x나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샥 그 정보는 사라져 없을 것이고 협동학 미분한 정보만 살아남을 겁니다. x하고 t에 대해서 미분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일부러 그렇게 딱 되게 맞춰 놓은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쪽이 되게 복잡한 거를 저래도 되나 싶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진짜 저래도 답이 나온다고? 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3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1을 3로 바꾸면 똑같은 짓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3는 마이너스 u3 y 더하기 3 프라임에 x, t 이렇게 놓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오메가 2는 베이직 플로우가 없고 섭동항만 있다고 가정할 겁니다. 얘도 y에 대한 베리에이션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상승 속도가 뭐 이렇게 베이직한 게 있으면은 와장창 올라가거나 와장창 내려가거나 이럴 건데 그러지 않고 섭동항만 있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자, 됐나요? 요거 지워도 되겠죠? 왜냐면 밑에 이퀘이션을 가지고 이제 위에다 선형해서 쓸 거라서 요 위에 거를 지우겠습니다. 자, 써봅시다. 이제 선형화 시켜봅시다. 자, 얘를 선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쓰고 나서 텀을 하나하나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무언가 되게 예뻐졌어. 시계. 식이 무언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봐줄 만한 식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쓰고 나서, 노트 필기하고 나서 하나하나 째려봅시다.